안녕하세요. 법무사TV 전세피해 119 코너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도 전세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의 단장을 맡고 계신 정경국 법무사님 출연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절친한 우리 친구 대한법무사협회 홍보위원이신 정정훈 법무사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세 피해 119 가장 많이 흔하게 있는 경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사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국 법무사님.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을 받지 못하면 이사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록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 즉 법정 갱신이 되어버리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다시 해지 통고를 해야 하며 주택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주택 임대차가 비로소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주택 내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부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 거절, 해지 등으로 종료되었음을 소명한 자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는 갱신, 거절과 해지 등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 자료로서를 보면 휴대폰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등 이런 건데 그 내용증명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카톡 대화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현행 실무적으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잠적을 해서 연락할 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문을 첨부해야지 비로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 돼야지만. 근데 주의할 것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신청 시부터 효력이 발생일까지 평균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적어도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그 후에 신청하면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법정 갱신이 되었는지 이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지 않을지 미리 결정하시는 게 이게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료에 대해서 지금 정경국 단장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은 이 송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범들이 주로 거처가 불분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도소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송달이 안 될 때는 단장님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하고 분명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보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등기가 촉탁이 되거든요. 가압류 등기가.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가압류와 달리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도달돼야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는 건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법원이 이런 절차를 거치냐면요. 뭐 송달, 재송달, 공송달, 발송송달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빨리 임차권 등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이사를 빨리 가거나 전입을 저쪽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 제가 봤더니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에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재판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재판 예규는 폐지되거나 즉각 변경돼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이 차원에서 지금 제도 개선을 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빨리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실무적으로 관련된 임차권 등기명 실무와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해 보면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를 알게 되면 대위에서 상속 등기를 하러 갑니다. 이 부분도 임차인에게 굉장한 불합리하지 않나. 필요 없는 비용이 소요되고 시간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위 상속 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뭐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이나 뭐 국회에 개선책을 질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아가서 지금의 전입, 대항력의 요건 중에 하나인 전입은 매우 불안전한 공시제도입니다. 여러 임차인이 사는 가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자기보다 선수인인 임차인들이 어떻게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전입시에 열람을 해도 현재 상태 제가 시스템을 보면 도리명주소로 기재되면 열람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뭐 또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이런 비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차제에 주민등록법상의 대항력의 요건의 하나인 전입을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매우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즘 한참 뜨거운 박땡땡 사건을 지금 여기 가지고 왔어요.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금 7월 13일 날 결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수취인 불명으로 이제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주소 보정을 20일 날 제가 받고 7월 20일 날 주소 보정을 당일 날 제가 급하다 허그해서 빨리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빨리 처리해 줬더라고요. 21일 날 급행으로 보내가지고 22일 날 박땡땡이 받지 않아서 7월 22일 날 수취인 불명으로 적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7월 27일 날 법원이 스스로 공시송달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법원도 약간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다르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하긴 뭐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법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송달을 해줘가지고 27일 날 공시송달을 붙였고 이게 이제 2주 뒤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8월 18일 날 2주 뒤죠. 0시에 도달한 걸로 간주돼 가지고 결국은 허그에다가 그 전세 보증금을 신청하니까 한 달 정도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딱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전세 보증금을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압류가 준용돼서 빨리 이게 바로 옮겨야 될 때가 많거든요. 임차인들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입신고를 빼야 되는데 참 문제점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보통 재송달, 공송달 이르기까지 뭐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법무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의뢰인에게 좀 상담을 통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제도 하에서 임차인들이 좀 예방책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여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그 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들, 국민 여러분들은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좀 그 보증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이제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제 임차인이 이제 나가야 될 경우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가 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점도 많고 개선돼야 될 좀 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좀 고충을 좀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경국 법무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정훈 법무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사TV의 전세피해 119 윤동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